안녕하세요. 주남자의 깨달음 보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남자의 깨달음 히로입니다. 예, 오늘은 저희 32번째 에피소드 시간입니다. 벌써 32번째이네요, 히로님. 네, 32번째. 맨날 그 숫자가 올라갈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예, 예, 참 이 숫자가 올라갈수록 시간도 빠르고 저희가 그만큼 왔구나. 이렇게 예, 좀 많이 느껴지는 네, 그런 예, 제목이네요. 예, 좋습니다.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또 보이스를 녹음하는 오늘은 12월 20일, 12월 20일이네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한 5일 정도 앞두고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아, 네. 올해 정말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히로님은 어떻게 올해 좀 지내셨나요? 2022년하고 2023년하고 좀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와, 그 2022년을 지금 이 12월에 예, 2022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저는 그때 이제 뭐라 해야 될까? 물론 두 남자의 깨달음도 하고 있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예, 저 혼자만의, 저 부표님도 이렇게, 네, 잘 알지도 못했고, 그리고 저 네, 혼자만의 그런 길을 가고 있었는데, 요 1년 사이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그렇고, 이 두 남자의 깨달음을 하면서도 바뀐 예,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정말 그냥 좋게 많이 바뀌었다고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표님은 예. 어떠신가요? 저도 2023년에 2022년과 비교해보면 역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고, 그, 진행을 하면 어쨌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결과가 나오는데, 그 결과를 그대로 반영한 2023년에 12월을 지금 보내고 있는데, 참 빠르게 흘러간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뭐 AI라는 하나의 큰 화두가 나와가지고, 챗 GPT라든지 뭐 여러 가지 AI 생성형 툴을 사용을 하면서 개인의 생산성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많이 적응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배워야 될 것도 많고 또 배움을 하다 보면 내가 부족한 게 뭔지 알게 되고 또 그러한 부분들을 또 끊임없이 또 배우고 하다 보니까 벌써 12월 20일 네. 지났는데 오늘 우연히 그 산책을 하다가 그 우연히 생각이 들었어요. 그 AI라는 관련된 주제에서 웬만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를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내가 되었구나. 근데 이게 어떻게 되었을까? 이 음, 방대한 거에, 물론 이제 저는 개발자도 아니고 AI에 관련된 전공자도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그 수준까지만 되더라도 상당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하는데, 네. 그거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환경 네. 세팅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도 이 환경 세팅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영성 관련 서적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맞습니다. 저희 지금 청취하시는 분들도 느끼는 바가 있을 것 같아요. 방금 보피님이 하신 얘기를 통해서요. 자신이 예.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바로 이렇게 좀 나누고 싶지만, 예. 한번 나눠볼까요? 예, 한번 제가 나눠보시죠. 네네. 그 199쪽이 있는 이야기인데요. 그 어떤 순간에도 목표는 정확해야 한다. 네. 그 음. 목표를 계속 이 마음속에 갖고 있다 보면은 예. 자석처럼 계속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게 예. 뭐 끌어당김의 법칙이든 뭐든 아무튼 예. 내 마음속에 그 목표를 음. 계속 심어놓고 계속 그걸 가지고 있다 보면은 음. 계속 그쪽으로 가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을 계속 접하면서 네,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요즘에 그 목표를 뚜렷이 하고 노력하고 아까 방금 말씀 속에서 그것이 이제 끌어당김이든 아니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끌어당김에 대한 이슈는 항상 있잖아요. 예, 있는데 네. 요즘에 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저는 그거를 이제 뭐 부정파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네. 뭐 성공파리가 있는 것처럼 또 부정파리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그쵸, 성공의 네. 반대편 뭐 히어로가 있으면 빌런이 있는 것처럼 그쵸, 세상의 네. 균형을 위해서 있는 건데 그런 현상들이 왜 일어났을까라는 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일반적인 그 자기 개발 그 영상들은 보면은 그분들의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주장은 그런 거거든요. 그걸 뭐 끌어당김의 법칙을 생각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뭐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현실적인 거여야지 그 끌어당기는 법칙 막 하루에 막 100번 노트 쓰고 이런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어떻게 네. 보면은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고 그것이 이제 뒷받침이 돼서 그분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제가 이러한 음, 사태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지 일반 자기계발 영상에서 사실은 그 영상들이 정말 뭐라고 효과가 있으려면은 질 좋은 토양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일단은 네, 마음이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이제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는 자기계발 영상을 봐도 그 음, 효과가 있을 수도 없고, 그런 거죠. 썩은 음, 땅에 예를 들어서 뭐 네, 아무리 씨앗을 심어봤자, 그런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은 먼저 이것이 선행돼야 됐던 게 아닌가. 그런데 또 음, 한편으로는 이 마음 챙김 이런 거는 별로 이렇게 자극적이지가 않잖아요. 자극적이지 네, 않으니까 네, 언론이나 또 1인 방송국 유튜브에서 잘 안 다룬단 말이죠. 왜냐하면 마음 챙김이라는 건 사실 돈 부자가 되는 거랑은 훨씬 그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거기 네, 때문에 그 돈과 연관시키기가 쉽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컨텐츠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음. 이게 많이 가려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히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방금 얘기하신 부분과 되게 많은 공감을 하고요. 사실 그렇게 부정파리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막 이렇게 보거나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예, 어, 느낌적으로는 좀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그런 분들도 그런 입장에서 얘기하실 때 그분도 맞기 때문에 그분을 또 들어주시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예, 세상에서 그게 또 맞는 거죠. 그쵸. 그것을 통해서 또, 효과를 보았다든지. 음, 그런데 뭐, 네, 저도 그 비옥한 토양에 심어야 다른 그 척박한 토양보다 월등히 더 좋은 그런 음, 것들이 이제 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네, 공감하는 바고요. 네, 뭐, 어,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사실은요. 그, 예, 보는 게 누구든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그쵸. 봐도 괜찮고, 뭐, 음, 자기 말을 봐도 괜찮고, 뭐든지 봐서, 내게 돼서 나한테 발전이 된다면은 그거는 참 좋은 거겠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참 마음 챙기기 쪽을 이제 먼저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마음을 이제 갖게 되고 그러한 것을 이제 자각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런 것 같은데 네. 제가 이제 얘기한 거에 이어서 자연스럽게 더 마인드에서 저희 두 남자가 또 깨달은 문장들을 좀 하나 둘씩 풀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저부터 네. 얘기를 하자면은 53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무의식이라는 비옥한 땅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 지금과 같은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절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 고정되어 있지 않은 미래는 언제든 변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 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53페이지에 이 말을 보면은 사실 이 자연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그 옛날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런 네. 자연의 법칙은 인간이 어떻게 거스를 수 없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이야기를 한 사람을 논하기 전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더 근본적인 원칙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사람이 하나의 어떤 그런 토양이라고 한다면 좋은 생각을 심어야 좋은 결과가 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좋은 생각이라는 거는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에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하드님께서는 무의식이란 비옥한 땅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당신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이 어떤 걸 내가 과연 심으면 좋을까? 그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음, 거기 때문에 모든 거는 다 본인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좋은 거를 심으려면 일단 뭐가 나한테 좋은지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렇다라면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먼저 네. 또, 알게 되는 거고, 그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삶이 계속될 것이라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 이 부분도 참 좋은 얘기 같아요. 그리고 음, 고정되어 있지 않은 미래는 언제든 변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 네. 참 음, 희망적인 메시지인 네. 것 같고, 네. 2023년 지금 12월 20일 이때 한번 다뤄보면 좋은 문장이 아닌가. 왜냐면 이제 새해가 오지 않습니까? 새해는 네. 희망찬 새해가 오니까 그때 또 더 희망찬 계획들을 세우실 수 있도록 이 문장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그 고정되어 있지 않는 미래는 언제든 변화할 가능성을 품고 있으니까. 네, 저도 참 좋아하는 글귀인데요. 네, 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바로
바딤젤란드인데 그 네, 가능태의 흐름이라든지 네, 가능태는 우리가 골라 잡을 수 있다. 그 네, 얘기가 바로 생각이 나서 이렇게 좀 얘기 드렸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어서 저는 네, 219페이지로 어, 음, 가면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노력으로 커다란 네, 운을 끌어당기는 몇 가지 방법. 네, 이렇게 음, 있는데요. 물론 핵심적으로는 아까 그 보피님이 얘기해 주신 나를 아는 것이 음, 그것이 핵심적인 것이지만 네, 여기서는 일단은 우리가 정말로 이 영성 공부라든지 마음 공부 무엇이 되었든 그것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서 잘 풀어놓은 좀 단계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게 바로 네, 뭐냐면요.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첫째. 경적을 누리지 않는다. 아, 네. 그리고 둘째, 컴플레인 하지 않는다. 네. 음, 불평하지 않는다. 그리고 셋째, 개미를 밟지 않는다. 네. 음, 그리고,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네, 아주 작은 변화가 불러오는 커다란 음, 결과를 느껴라. 라고 이렇게 음,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요. 네, 저는 일단은 네, 뭐 운전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경적을 누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저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어, 그 뭐라 해야 될까요? 그 순간에 이제 욱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경적을 누를 그렇죠. 때요. 그렇기 때문에 순간에 누가 새치기를 하든가 아니면은 누가 이렇게 저를 툭 치고 가든가 그럴 때 한번 그 사람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바꿔서 그 사람이 되어보는 거라고 좀 이렇게 저는 경적을 누리지 않는다 대신 그렇게 한번 음, 오버랩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컴플레인 하지 않는다. 네. 컴플레인 하지 않는다는 이제 이 매 순간에 저한테 갑자기 뭐 닥친 그 일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막 생겨나는 일들, 네, 그런 부정적인 일들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지 않는다. 네. 음, 한번 저는 항상 그렇게 사는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 한 번 컴플레인을 하면요. 어떻게 되냐면요. 제가 예전에는 컴플레인을 참 많이 하는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비관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네, 그런 그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번은 그렇게 이제 컴플레인을 하면은 그게 이제 줄줄이 컴플레인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그 하루가 그 컴플레인의 연속이 되고 그 하루를 아예 좀 망치게 그렇게 보낼 음, 수가 있게 되고요. 그 셋째, 개미를 밟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개미를 밟지 않는다는 거는 사실 이게 어렸을 때는 막 이 개미를 가지고도 놀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개미를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이렇게 뭐 수장시키기도 하고 그렇게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저희가 지금까지 영상책을 읽고 거기서도 계속 저희가 나눴다시피 이 작은 생명까지도 모두 이 작은 생명 심지어 옆에 있는 사람도 심지어 지나가는 저 사람도 심지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도 우리는 모두 하나인 그런 그 영적인 그런 이제 관계인데, 그런 예, 하나인데, 과연 이 생명까지도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어, 그런 수준이라면은, 네,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네, 그런 그 강아지라든지 그 반려견들이라든지 그런 동물들을 보면서, 어, 그 동물들에 대한 그 존재 이유에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저에게는. 네. 좋습니다. 이 부분은 예전에 그 하다님께서 유튜브에서 얘기하셨던 부분으로 제 기억이 나요. 경적을 누르지 않았더니, 원래는 경적을 많이 누르셨던 분인데, 경적을 누르지 않았더니 훨씬 더 문제가 없이 삶이 흘러갔다.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지금 경적을 누르지 않는다, 컴플레인 하지 않는다, 개미를 밟지 않는다. 이 세 가지는 저는 계속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빨리 커다란 운이 지금 왔어야 되는데, 이거 네. 보면요. 커다란 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이잖아요. 이 세 가지는 그냥 네. 저는 그냥 항상 지키고 있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경적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를 얘기를 드리자면은 첫 번째, 제 주변의 인물들 중에서 경적을 울리는 사람, 제 친구도 있는데요. 한국에 네. 작년에도 가고 올해도 갔는데, 이제 그 경적을 울린 친구가
그 하드님의 방송을 듣고 경적을 한번 울리지 않아 보니까 훨씬 더 어, 예, 문제가 없이 흘러가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음, 경적을 누르지 않는다에 대해서 제가 그 주변 분들한테도 들은 얘기고 그런데 이제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왜 누르냐? 왜 누르냐니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차가 갑자기 끼어들거나 그러면 운전을 왜 그렇게 하는지 화가 난다. 음, 음. 네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제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왜 나는 경적을 누르지 않을까? 제가 경적을 1년에 한 번 누를까 말까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네. 언제 마지막 눌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안 누를까? 근데 저는 별로 그 운전을 할 때 그러니까 뭐 주변 차에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음, 차가 끼어들어도 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있어야 화도 나고 뭐 감정도 상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이제 거기에 집중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운전을 하니까 그런 것들은 보지만 생각이나 이제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현실에 없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에서 아무런 일이 일어나는 거가 저한테 네.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예요. 차가 끼어들든지 말든지 네. 운전하실 때요. 예, 운전할 네. 때. 근데 제 네. 와이프 같은 경우는 차가 끼어들면 이제 뭐라고 해요. 저 차 왜 끼어들었냐고. 그러면 이제 제가 네. 뭔가 급한 일이 있나 보지. 먼저 가라고 네. 해라. 이렇게 하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저는 이제 운전을 할 때에도 그 생각이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오늘 두 남자의 깨달음을 내가 녹음을 해야 되는데 어떠한 얘기를 하면 더 재미있고 음, 더 효과적일까? 운전할 때도 그런 생각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 현재 지금 뭐 운전하면서 주변을 막 보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은 보지만 네. 그렇다 보니까 생각이 거기가 있으니까 그 시간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에서 음, 아무런 어떤 일이 일어나도 누가 지나가면서 뭐 미국에서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막 욕설을 하고 간다라든 차에서 혹은 뭐 내가 네. 그냥 나는 정규 속도로 가는데 뒤에서 빨리 가고 싶은 사람이 막 빵빵 눌린다든지 그런 네. 상황도 그냥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음, 부분은 어떻게 보면 좀 몰입과 관련되어 있지 않나. 내가 몰입이 어디에 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네. 현재에 운전하는데 몰입이 굉장히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주변에서 누가 딱 끼어들면 화가 팍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음, 몰입이 어떤 다른 차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뭐 미래에 가 있거나 그러면은 좀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 컴플레인 하지 않는다. 예, 네. 요것도 제가 히로님처럼 한때 더 어렸을 때는 컴플레인 해서 이기면 왠지 이긴 것 같고 기분이 좋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네. 해봤는데 제가 이걸 언제 고쳤냐면은 제가 이제 그 아르바이트 옛날에 했었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국의 이제 SNS의 시초인 모 기업에서 이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네. 제가 고객 지원팀에서 일을 했었는데 이메일로도 응대를 하고 전화로도 응대하고 뭐 그런 걸 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그 약간 사이버머니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도토리라고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네네. 도토리가 어떤 분이 해킹당한 거예요. 그럼 이제 사실은 해킹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제 본인의 어떤 자녀분이 쓰신 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제 음, 도토리를 이제 50개를 쓴 거예요. 그럼 전화 오셔가지고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저한테 막 50개 도토리가 날라갔다. 근데 음, 한참을 얘기하시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꼭 하세요.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 특징이 내가 지금 도토리 50개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고 뭐 이런 얘기 꼭 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네. 이제 음식점에서도 뭐 주문이 잘못 나오면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짜장면 5천 원인데 5천 원 때문에 이러는 네. 게 아니고 막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는데 사실은 그 핵심은 그 도토리 50개 때문에 전화를 한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 핵심만 잘 풀어주면 됩니다. 도토리 50개를 빨리 채워준다라든지 짜장면 5천 원 음, 그릇에 대한 환불을 해준다라든지 그럼 거의 이제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네. 그런 일을 하면서 컴플레인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네, 별로 해소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컴플레인을 네. 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이것도 역시 아까 제가 얘기해드린 그 몰입과 관련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들으면서요, 네, 네,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스쳐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은 운전하실 때는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핸들을 좀 네, 잘 붙잡고 그건 가시길 하죠. 바랍니다. 예, 그건 이제 네, 좀 이제 주변을 보죠. 그러니까 운전을 안전하게 합니다. 네, 운전을 안전하게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네, 이제 뭐 운전을 하면서 완전히 뭐 딴 생각을 하고 뭐 엄청 그런 게 아니고 이제 네네, 그 두 가지가 약간 동시에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정도 네, 차원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네네, 네, 청취자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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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갯소리로 한번 얘기 네, 드렸고요. 그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많이 공감했습니다. 네, 네, 지금, 내가 지금 이 의식적으로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서, 예, 지금 내가, 이렇게 고난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그 부정적인 것이 왔을 때 내가 그거에 대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음, 것을 부표님이 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습니다. 저는 또 이제 계속 이어서 예, 이 끌어당김의 기법들이라는 그 부분이 나옵니다. 음, 203쪽인데요. 예, 203쪽에 보시면은 뭐 이제 100번 쓰기 여기 예, 나오네요. 네, 상상을 현실화하는 끌어당김의 10가지 방법. 네, 예, 10가지나 됩니다. 네, 예, 첫 번째, 노트에 목표 적기. 음, 두 번째, 목표를 1000번씩 90일간 말하기. 음, 네, 세 번째, 아침에 눈 뜨자마자 선불 감사하기. 네, 음, 그리고 네 번째, 나 자신과 하이파이브 하기. 다섯 번째, 음. 자금 끌어당긴 경험하기. 그리고 여섯 번째, 이불 정리하기. 그리고 일곱 번째, 음, 뭐 일곱 번째도 감사하기라고 돼 있네요. 네, 감사하기. 네, 네. 그리고 또 뭐 목표를 소리내어 100번씩 말하기. 네, 음,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뭐 큰 틀로 하면은 일곱 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예, 어,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나는 다 해봤네. 근데 이제 예, 뭐 그 말로 목소리로는 안 해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예, 들었는데요. 예, 그 와중에 이 셀프 하이파이브 하기가 있잖아요. 예, 거기서 이제 보표님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보표님이 옛날에 얘기하신 그 거울 기법에 거울을, 대해서 예,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거울 기법을 아직도 하시고 계신지 그리고 네, 그동안 어떠한 그런 그 성과가 있었는지 네, 예, 한번 또 네,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예. 여쭤봅니다. 거울에 대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예, 저 모르시는 분들을 얘기해 드리지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요, 딱 그 거울 앞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하이파이브를 하는 거죠. 이 거울에다 대고 하이파이브를 하면은 내가 나랑 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저도 제가 만든 방법은 아니고 저도 이제 배웠던 방법인데요. 네, 지금 현재는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이 방법들이 사실은 이 방법이잖아요. 방법.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방법론이고 이것들을 이제 하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이걸 안 해도 약간 패시브 스킬처럼 내가 그냥 체화돼 버리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네, 자전거 타기를 한번 배우면 지금 또 안 배워도 되잖아요. 자전거 있으면 탈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네, 것과 약간 비슷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거울을 보고 하이파이브를 습관이 되려면 한 90일 정도 해보는 게 중요한데 90일 정도 해서 이제 딱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이제 이거 안 해도 되겠다. 이제 한번 끊어보고 끊었는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다시 이제 또 하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들이나 뭐 좀 많은 성취를 이루신 분들은 오히려 좀 관대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한테도. 그래서 네, 뭐 많이 시도해보고 또 안 되면 또 실패하면 또 내려놨다가도 또 다시 시도해보고 뭐 이렇게 이제 네,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현재는 안 하고 있지만 그걸 했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여기에 있는 지금 몇 가지들이 한꺼번에 좀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침 일어나서 이불 정리하고 그다음에 이제 눈 뜨자마자 이불 정리하면서 감사하면서 거울에 가서 하이파이브를 하면 한 번에 지금 몇 개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하이파이브를 하고 와서 이제 앉아가지고 노트에 100번 쓰기 노트에 100번 쓰기 저는 이제 아이패드에다 써가지고 지금도 있는데 아이패드 100번 쓰기를 한 6달 정도 한 것 같아요. 6달 정도 100번 쓰기 하고 그러면 이제 벌써 뭐 거의 다 되죠. 목소리로 하는 것만 안 했는데 목소리는 1000번씩 90일간 말하기 이건 안 했어요. 이건 안 했는데 이제 네, 하이파이브를 할 때 한 가지 팁이 있자면은 그냥 하이파이브 하면 좀 어색하거든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이게 좀 이상해요. 하이파이브를 그냥 아무 말 없이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거울에 비친 나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넌 참 뭐 대단히 크게 성공한 사업가다.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넌 참 뭐 모든 그 잠원이 아니라 학원 같은 거를 이제 거기서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음, 목 목표를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 종합 세트를 방금 들은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청취하시는 분들도 한번 적용하시면은 시간도 절약하고 그리고 한 예. 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보표님과 같이 그 말하는 거는 안 해봤는데요. 다른 걸 다 해봐왔습니다. 네. 그 이불 정리는, 무조건이고, 사실 제가 이거를 할 때, 그 여행을 하면서 해보았거든요. 그래서 예. 항상 그 배경이 달라져요. 그래서 음. 어떨 때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어떨 때는 에어비앤비에서, 어떨 때는 음. 다른 숙소에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아, 네. 그때는 참
할 때마다, 예, 좀, 감회가 새롭다고 해야 될까요? 음, 네, 감회가 새롭고, 그리고 이제 계속 이제 새로운 자극이 또 이렇게 예, 와서,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이고, 지금 생각해보면은, 네, 음, 즐거운 경험이라고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네, 보표님 말씀처럼 이제 체화가 돼서 내 것이 되어버리는 그 순간부터는 이제, 뭐, 이렇게, 뭐, 1000번씩 쓰기, 뭐, 이런 거를 꼭 안 하더라도, 나만의 그런 루틴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으로 좀 더 속으로 들어가자 보면은 내 마음의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것들을 음, 하는 이유가 사실 우리 예, 잠재 의식을 바꾸고 우리 무의식을 재세팅을 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 세팅을 한번 하면은 소프트웨어를 갈아 낀다라고 하잖아요. 이 책에서는요. 예, 예, 그것을 한번 우리가 할 수가 있다면은 한번 체득을 한다면은 어 그 순간순간에 내가 먹는 마음이라든지 그 순간순간 내가 원하고 있는 것들을 대해서도 제대로 알고 있을 뿐더러 음, 내가 그 순간에 어떤 것을 해야 될지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마음의 음, 평온은 물론 네 그런 수준으로 올라가면은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저희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자전거 타기 배우기를 안 해도 혼자서 자전거를 네, 탈 수도 있고 나중에는 뭐 자전거랑 비슷한 그런 뭐 오토바이도 탈 수 있고, 네,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히로님께서 얘기하신 거를 한 번씩 해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하시면서 혹시나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예,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 소통방에서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댓글로 또 남겨주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 해보셨으면은 꼭 한 번씩 해보시고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느낀 거는 좀 아침에 일어나서 딱 정신을 약간 몽롱한 상태잖아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근데 그냥 거울 보고 활짝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은 기분이 좋아져요. 그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는데 그 침을 못 뱉는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보고 기분이 나쁘면 뱉을 수도 있는데 기분이 네, 나쁘지 않기 때문에 못 뱉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웃고 있다? 그러면 기분이 보통 좋아져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침을 기분 좋게 시작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그 삶에 있어서 뭐 24시간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은 그 24시간을 약간 제 생각에는 1부터 10이라는 그 기분의 강도가 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10 정도 되는 거는 막 엄청나게 거의 뭐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서 방방 뛰는 수준이라고 하고 또 예를 들어서 1이 굉장히 좀 우울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항상 한 7.5 정도를 7.5 네, 정도를 유지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그래서 네, 7.5 정도를 항상 유지를 한다면은 지금 얘기한 어떤 자동차가 끼어드는 거에도 별로 기분이 안 나쁘고 여러 가지가 다 한꺼번에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저는 이제 지금까지 한 32번째 시간까지 이렇게 보표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보표님을 이제 옆에서 보아하니 그 에너지가 네, 아침에 많이 넘치시는 걸로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전 네, 반대로 저 같은 성향은 이제 에너지가 반대로 좀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표님 같은 경우는 그 에너지가 넘칠 때 그 7.5 방금 얘기하신 그 7.5 수준으로 네, 낮추는 그런 어떠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실까요? 저희 청취자분들도 아침에 에너지가 넘치셔가지고 이렇게 주체를 못 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예. 여쭤봅니다. 네. 일단 조금 이제 너무 업된다 할 때에는 일단은 좀 명상을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뭐 명상을 이제 유튜브를 보시고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나의 명상 앱을 통해서 이제 명상을 하는데 저도 예전에 꼭 명상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명상을 하면은 조금 나의 상태를 주파수를 일정한 상태로 항상 되돌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명상하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음, 그다음에 독서 이 세 네. 가지가 거의 저희가 하루에 세 끼를 먹는다고 하면 어떤 분은 이제 두 끼도 먹기도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매일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영양분을 이제 신체에 주기 위해서 매일 식사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독서하고 운동하고 명상 이 세 가지는 정신적인 물론 이제 운동은 육체적인 거에 일차적인 거지만 그 육체가 건강해지면 정신도 건강해지기 때문에 전 정신적인 것 때문에 운동도 한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 네. 정신한테 약간 식사를 제공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음, 매일 하면은 기분이 항상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예, 되고 이거를 이제 거르게 되면은 어떤 날은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너무 업되어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방식을 얘기하자면 루틴을 만들고 그 루틴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들뜨는 일이 네. 있어도 그냥 그거는 앉아서 하고 너무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건 앉아서 하고 그러한 루틴들이 나를 결국에 일정한 지점으로 계속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어떻게 들으면 사실은 좀 솔직히 식상한 방법이라고도 이렇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명상, 운동, 독서.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정말로 한 번씩 해보면은 그 삶이 네, 좀 바뀌는 것을 많이 느끼실 거라고 청취자분들께 좀 권유해 네, 드리고요. 네. 저도 많이 이렇게 어, 그 추천을 하는 바입니다. 네. 명상, 음, 운동, 그리고 독서요. 네. 그 계속 네, 저희 영혼한테 일용할 양식을 계속 이제 주는 거기 때문에 네, 네, 저희가 이제 육체는 정말로 밥을 먹고 힘을 써야 되지만 이 네, 영혼도 그렇게 이제 밥처럼 음, 어, 이렇게 흡수를 해서 힘을 써야 하는 음,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에 여러분이 누군가한테 이런 걸 물어볼 때 어떤 뭐 정말 특별한 방법을 누군가 소개해 준다면은 좀 더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본질은 이거거든요. 본질은 이건데 예를 들어서 그렇죠, 네. 예를 들어서 어떤 뭐를 사면은 그렇게 된다라든지 아, 아니면 네, 어떤 뭐 단체에 들어가면 그렇게 된다라든지 그럼 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네, 더 여기에 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플러스 원을 드리자면은 무언가 그 정신적인 밥을 계속 주잖아요. 주면은 그거를 결국에 이제 신체도 배출을 하는 것처럼 배출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계속 네, 쌓아놓을 수가 없고 계속 쌓아놓으면은 소화불량이 걸릴 수 있는 것처럼 독서를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서 계속 하는 건 좋은데 독서를 함과 동시에 그것을 내뱉을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SNS,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스레드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SNS가 아니더라도 뭐 내 노트에라도 내가 오늘 독서한 거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혹은 어떤 느낀 점을 이제 약간 더 길게 메모보다는 조금 더 길게 쓰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계속 내뱉어야 된다. 음, 그래야만이 약간 물에 있는 컵이 물이 비워지고 또 새로운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거 순환이 되거든요. 근데 순환이 안 되면 네, 좀 문제가 되고 여기서 이제 좀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순환을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네, 내가 혼자 메모를 한다. 순환의 일차적인 구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걸 빨리빨리 다 줘버려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뭐 대다수한테 지금 두 남자의 깨달으면 한 100, 예를 들어서 100명이 듣고 계시면은 저희의 어떤 깨우침 이런 부분을 100명한테 순환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나는 혼자지만은 한 시간 안에 1000명, 10,000명한테 순환시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순환을 빨리빨리 시켜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시 네, 또 채워지고, 이것이 음, 반복되면서 그릇이 점점 커지고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토양의 질이 좋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 물이 채워지고, 그리고 그 채워진 물을 또, 다른 곳으로 또 순환시키면서 또 다른 물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네, 되게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 에너지의 순환하고도 되게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한 맞습니다. 곳에만 계속 고여 있다고 하면은 그 음, 에너지가 순환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네, 확장할 가능성이 많이 낮아지기 때문에 저희가 네, 계속해서 계속 이제 주고 받는 것. 그래서 저희가 또 이 사회라는 것도 있고 저희가 그 인간관계라는 것도 있지 네, 않습니까? 그때는 네, 서로 주고받는 것이 더 팽창하고 그 사회가 더 커질 수 있는 네. 음. 그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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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주는 게 쉽지 않죠. 이걸 아마 청취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주는 게 쉽지 않다. 특히 뭐, 본업에서, 제가 예전에 일을 배울 때 저희 사수가 저한테 가르쳐 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음. 얘기가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된다. 근데 시간이 지난다고 네. 알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알게는 되겠죠. 그렇지만 굉장히 느리게 알게 되겠죠. 근데 제가 사수가 됐을 때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했고, 내가 사수가 됐을 때 진짜 다 알려줬어요. 다 알려주니까 제 사수였던 사람이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음. 그렇게 너 걸 다 주면 제가 너보다 잘나지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게 네. 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저는 반대로 다 주는 거예요. 다 주면은 좀 불안할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네. 모든 걸 다 줬으니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채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그 하버드 의대에서 이제 그분께서 이제 연구를 한 거가 영노화라는 것을 연구를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 10년 전에 40대인데 지금 10년 후에 50대가 되셨는데 오히려 50대가 더 젊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10년 동안 어, 연구한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흥미로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뭐 식이요법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것 중에서 가장 저한테 흥미롭게 다가왔던 게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운동을 하라는 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거의 대화가 안 될 수준으로. 그러니까 한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대화가 안 될 수준으로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 막 너무 달리기 심하게 하면은 막 숨이 차잖아요. 그래가지고 한 네. 그 정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주장하는 바에 음, 의하면은 네. 그렇게 했을 때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몸이 리부팅 된대요. 그 죽은 세포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고 그런 환경이 세팅이 된다고 해요. 안 그러면 죽어버리니까 산소가 없으니까 네. 강제적으로 그 몸이 이렇게 약간 리부팅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음, 환경을 자꾸 만들어줘야 된대요. 네, 네. 예를 들어서 컴퓨터로 치면 진짜 재부팅이죠. 예, 근데 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든 게, 신체적인 것도 그렇구나. 네, 그렇다면은 음, 어떤 뭐 지식에 대한 것도 내가 다 줘버리면은 약간 그 긴급 상황인 거죠. 빨리 또 뭔가를 또 채워야 되는 그렇게 되면 내가 또 네. 발전하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되게 또 흥미로운 주제가 나왔는데요. 그 영노화. 네. 예, 되게 흥미로운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운동을 해서 거의 예, 저를 이제 끝까지 네, 밀어붙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의 그 죽은 세포를 이렇게 새로운 세포로 대체를 한다. 저는 이 부분을 들으면서 역시 우리 몸은 정말로 놀랍고 설계가 참 예, 잘 되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예, 그 이제 오토파지라는 그 식이요법이 있습니다. 오토파지라는 거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새로운 세포가 나오면서 죽은 세포를 먹는 것이 오토파지라는 그 네, 요법인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 바로 저희가 소식에 음, 대해서 소식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데요. 그 말은 곧 무엇이냐 하면은 저희 음, 몸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음, 음, 저희가 그렇게 함으로써 새로운 세포로, 돋아나고 우리가 노화를 또 예, 방지할 수 있다. 우리 몸 자체가 우리가 음, 무언가를 섭취해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 무언가를 계속 뭐 영양제라든지 그런 것을 물론 네. 그런 거를 계속 해서 꾸준히 섭취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가지고 있다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네, 아무튼 네, 그런 부분이 참 어, 흥미롭게도 다가와서 한번 얘기를 예, 드려봤습니다. 네. 예. 그분이 딱 그 얘기 하셨어요. 그 아까 식이요법 부분에서는 좀 덜 먹어라, 예, 덜 먹어라 음, 그 얘기를 했는데 역시 그것과 예, 통하는 얘기고요. 좋습니다. 지금 이제 더 마인드에 대해서 히로님의 문장을 이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네, 제가 이제 또 저의 문장을 좀 얘기를 드리자면은 조금 짧은 문장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문장은 제가 이제 메모를 해놨는데 페이지가 다시 정확하지는 않은데요. 여기 이제 문장이 네. 너무 짧기 때문에 그냥 한번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대로 된 마인드 없이 성공을 바라는 것은 국내에서는 항공기에 탑승해놓고 이 비행기가 왜 미국으로 가지 않느냐며 발을 동동 구르는 것과 똑같으니까라는 말이 있는데요. 네. 참 네. 이 표현을 참 쉽게 해놨다라는 생각이 음, 들고요. 네. 비행기로 표현을 하시는 게 재밌었어요. 보통은 자동차로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를 탔는데 내비게이션이 목적지가 안 찍힌 그 자동차를 탄 것과 같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하대님께서는 생각이 크시고 긍정적이어서 그런지 이거 자체를 자동차가 아니라 비행기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저한테는 좀 생뚱맞은 점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저한테는 참 흥미로웠고 네. 그다음에 예, 국내선 비행기를 타놓고 왜 미국으로 가지 않느냐며 예,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발을 동동 구른다라는 표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음, 이렇게 보면은 그 자기계발이라든지 하대님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뭔가 목적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계속 보면서 왜 안 되는가 이 발을 동동 구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비판적인 시선? 이것도 약간 발을 음, 동동 구르는 것으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하대님 영상 보고 따라했는데 안 됩니다. 뭐 100번 쓰기 저도 음, 했는데 안 됩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음, 어떻게 보면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행위가 아닌가. 예, 그렇다면은 음, 그분들이 사실은 그거 하기 전에 여기서 그 비행기를 잘 타야 되는 것처럼 정확히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장을 가져와 봤습니다. 네. 네. 비행기와 그리고 발을 동동 구르는 것.
예, 네. 되게 재밌는, 그런 키워드면서도 좀 와닿는 것들이 좀 많아지는, 생각이 좀 예, 많아지는 그런 문장인 것 같아요. 네. 거기서 더 이어서, 책에서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당신이 어디를 가는, 그러니까 이제 목표를, 어떤 순간에도 목표는 정확해야 된다. 부제가 있으면서 나온 얘기인데요. 저희가 어디를 갈 때, 예를 들어서 뭐, 이 책에서는 석촌호수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비게이션에 그렇게 찍어서 가는데, 만약에 이제 뭐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할 때, 이제 저는 미국이요. 그러면은 미국에 왜 가고 싶은가요? 혹은 뭐 아름다우니까요. 네, 미국에 어디를 가고 싶으신가요? 거기서 이제 대답이 좀 이제 막히는 그런 이제 거기서 막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예, 미국에 뭐 플로리다에 가서 플로리다에 있는 뭐 어디 뭐 마이애미라든지 거기에 가서 뭐 영화 세트장을 가고 뭐 그렇게 이제 되게 구체적으로 하면은 어디를 가야 될지를 이제 알게 되잖아요. 내가 예, 거기를 가야 되는 그런 이제 어떠한 비행기 티켓을 또 사야 되고 어떤 비행기를 타야 되는지도 알게 예, 되는데 막연하게 우리가 여기서 이제 목적지라고 나왔지만 막연하게 우리가 뭐 한 달에 뭐, 1,000불 벌기, 뭐, 한 달에 음, 뭐, 1억 벌기, 뭐, 이렇게만 해놓으면은, 막연하게 그렇게만 해놓으면은 무엇을 해서 무엇을 벌고, 그리고 뭐,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까지 좀 세세하게 그렇게 해야지 좀 더 이렇게 동기부여라든지, 그리고, 음, 그거에 대한 또 의미라든지, 그리고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예, 좋습니다. 그거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끊임없이 질문해라. 나한테 끊임없이 네, 질문해라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뭐 가령 월 1,000만 원이라는 키워드가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 그걸 월 1,000만 원을 벌면 뭘 할 건가? 나한테 질문을 해보는 거죠. 아, 그러면 뭐 좀 사랑하는 사람하고 좋은 레스토랑도 가고 뭐 그 정도로 이제 또 생각하다가 뭐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뭐 보통 여러 이 정도 생각을 해요. 왜냐면 월 1,000만 원이라는 네.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또 차를 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하고 나서 또 뭘 할 거냐? 그럼 월 1,000만 원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뭐 1억이라는 돈이 들어왔을 때 뭘 할 거냐? 아, 그러면 1억이라는 돈이 들어오면 뭘 한다? 그러면 집을 산다고 하면 그 집을 산 다음에 뭘 할 거냐?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다 보면요. 분명히 막혀요. 어딘가에서. 근데 그 막히는 순간이 이미 가본 거예요. 그 순간을. 제 생각에는. 그래서 네, 이미 가본 타임머신이 없지만 사실은 타임머신 타고 간 거랑 똑같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내가 진짜 노력해가지고 거기까지 갔을 때 이제 현타가 오는 그 타이밍이거든요. 근데 현타가 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현타가 왔을 때, 뭐 그동안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도 있고, 뭐 데미지가 상당히 육체적인 거나 뭐 정신적인 데미지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현타가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해서 나의 최종 목적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 네, 라고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그래서 그 최종 목적지가 뭐 경제적인 거면은 그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리조트를 만드는 거다. 그럼 누가 또 음, 물어볼 수 있겠죠. 리조트 만들어서 뭐 할 거냐? 그럼 보통 여기서 음, 이제 즐기고 살겠다. 그럼 즐기고 살기 위해서 뭐 할 거냐? 여기서 막히거든요. 즐기고 살아서 네, 뭘 할 거냐? 뭘 하겠습니까? 즐기고 사는 건데, 그쵸? 근데 저는 이제 목적이 그게 아니에요. 목적이 그게 아니고 리조트를 왜 하냐? 우리 와이프가 물어본 거 먼저 내가 리조트 해야 되겠다. 보표 리조트. 그럼 이거 왜 하냐? 뭐 리조트를. 그러면은 내가 리조트를 해가지고 내가 그동안에 영향력을 줬던 어떤 단체나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런 분들을 다 초대하겠다. 그럼 초대해서 음, 뭐 할 거냐? 그럼 초대해서 뭐 하냐면은 한 뭐 일주일이 됐든 그분들한테 뭐 좋은 방을 제공하고 또 어떤 세미나라든지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싶다. 그럼 그걸 해서 뭐 할 거냐? 그걸 해서 많은 분들한테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선사해주고 싶다. 그럼 선사해줘서 뭐 할 거냐? 그런 것들을 주게 되면은 그분들이 그걸 통해서 본인들의 삶이 성장할 텐데 그 성장을 지켜보면서 나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다. 그럼 그 음, 행복을 느껴서 뭘 할 거냐?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나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그 나의 행복한 감정들을 한 좀 책으로 좀 남겨놓고 싶다. 그럼 책으로 음, 남겨서 뭐 할 거냐? 책을 많이 팔아가지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네, 계속 음, 한 100번 질문을 해보는 거죠. 그러다 네, 보면은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지금까지 저는 쉽게 얘기했지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확한 목표 설정 방법은 내가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네. 어, 되게 이제 보편님의 어떻게 보면은 인터뷰를 간접적으로 이렇게 들은 것 같은 느낌인데요. 예, 네, 저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저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예, 들면서 네, 예,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네. 예, 리조트도 하시면서 마지막까지는 이렇게 책, 예, 베스트셀러까지 이렇게 갈 수 예, 있다는 거. 예, 네. 네. 정말 네, 보표님이라면은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도 예, 계속 질문을 하면서 나오는 그런 예, 대답들도 충분히 음, 모두들 예, 청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거기에 이제 두 남자의 깨달음도 있는 거죠. 제가 리조트에 파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제가 초청을 해야 되는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두 남자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두 남자의 깨달음이 지금은 청취하시는 분들 구독자 저희 팟빵 같은 경우는 이제 50명,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경우는 182명 정도 되는데 뭐 포기할 생각이 없으니까 뭐 앞으로 10년 정도 하게 되면은 분명히 똑같은 목소리를 내고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이것에 공감하는 분들이. 그러면은 뭐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네, 네, 그중에서 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50명이다. 그럼 50명이 오실 수 있도록 두 남자의 깨달음. 그리고 뭐 제가 운영하는 뭐 어떤 아마존 셀러들의 커뮤니티 셀러 킹덤도 있고요. 또 AI 코리아 커뮤니티도 있고요. 또 뭐 다른 것들이 이제 또 앞으로 있겠죠. 네, 그런 모든 분들을 초청을 해가지고 그분들끼리 또 서로 네트워크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네, 결이 비슷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리더기 때문에 그 결이 비슷한 사람들 모이기 때문에 그분들끼리 서로 네트워크 해가지고 더 시너지도 나고 예, 그런 음, 것들을 한번 해보고 싶다. 예, 라고 네, 생각합니다. 네. 네,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은 청취자분들 지금 들으셨을 겁니다. 저희가 한 10년 뒤에 그리고 예, 20년 뒤까지도 계속 예, 지속되는 그런 두 남자의 깨달음이고요. 예, 들으면서 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살아있음에 감사한다. 라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도전을 계속 하고 있음에도 감사한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무언가를 살아 있으면서 무언가를 도전하면서도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다 보면은 정말 언젠가는 빛을 발하고 그 빛을 발하는 네, 그 가는 그 길도 항상 또 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그런 목표라면은 즐거울 거라고 저희가 지금 두 남자의 네, 깨달음이 이렇게 팔로워도 별로 없고 청취해 주시는 사람들도 별로 없지만요. 그래도 네,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할 수 네, 있는 그 매 순간이 즐겁듯이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이제 점점 인류가 젊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히로님은 지금보다 10년 뒤에 더 젊을 거예요. 그래서 두남자의 깨달음이 앞으로 한 제 생각에 에피소드 1000편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저희밖에 없을 겁니다.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마음이 조급하지 음, 않은 이유가 길게 보고요. 네. 99점 몇 퍼센트 사람들 그냥 제 기준점으로는 99% 사람들은 도중에 다 포기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음. 보면 심플한 게 그냥 나는 포기를 안 하면 1%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면 지금 당장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 나간다고 해도 예, 마음이 전혀 조급하지 않고 또 책에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재능이 1등을 만들지만 1등을 유지하는 건 근성이 만든다고. 그러니까 음, 재능 있는 사람들이 나보다 1등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근성이 없으면 언젠가 내려옵니다. 근데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있어요. 내가 근성이 있다라면은 그때까지 경기장을 떠나지 않고 버티고 있다라면은 있는데 대개의 경우는 이제 경기장을 떠나죠. 그래서 음,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가 있다라면은 경기장을 쉽게 떠나지 말아라. 예, 그곳에 있어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만약에, 저희가 뭐 50년, 뭐 100년 뒤에도 저희가 없어지더라도 저희 보표와 히로의 그 예, AI가 대체를 할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때도, 네, 세대 또 네, 손손 이렇게 또 들어주면 예. 좋을 그러니까 것 저는 이 같습니다. 두 남자의 깨달음을요, 이거를 단순히 저와 히로님의 팟캐스트 약간 그 한국식 표현을 빌리자면 뭐 깨작깨작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인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 천년은 갈 수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그렇다면 인류의 네. 프로젝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나는 네. 인류의 프로젝트를 지금부터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 방송을 하고 있다. 음, 그렇게 네. 생각하고 이걸 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좋죠. 예. 네. 네. 정말 좋은
그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그 최근에 들어서 어저께죠. 네, 저녁에 네, 어떤 단톡방에서 이제 김승호 회장님의 그 네, 기업가에 대한 정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음, 그것이 기억이 나는데 이 네, 장사꾼이 되지 말고 기업인이 되라라는 말씀이 네, 있었는데요. 어 바로 그게 생각의 그 전환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부표님도 저희가 인류의 프로젝트, 두 남자 깨달음이 인류의 프로젝트라고 생각이 네, 들면서요. 네, 저희가 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 AI도 그렇고 이 인류의 그 발전은 눈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언어라는 장벽이 이제 아예 허물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맞아요. 지금은 저희가 한국어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지금까지 나눴던 모든 것들이 전 세계의 언어로 음, 모든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있는 곳곳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깨달음이 또 이렇게 물결이 저희의 네,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정말 즐거운 상상이면서 그것이 곧 가까운 현실이다라고 또 이렇게 네, 생각이 드네요. 네. 네, 정말 현실입니다. 네, 그 시간이 지금도 가능한데요. 100% 완벽하지가 않아서 그런데, 근데 이제 완벽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렇다면은 쌓아놓은 게 있어야 내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내가 만약에 내 내면에만 쌓아놨다면 그때부터 다시 내보내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세상에 많이 쌓아놨다면 이미 내보낼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만약 그 정도 되면은 에피소드가 예를 들어서 한 300편 정도 된다. 그럼 300편을 이제 그냥 프로그램 돌려서 영어로, 일본어로, 뭐 히스패닉어로 계속 송출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지만 네. 그때 만약에 저희가 여기서 만약에 포기한다면은 그때 송출할 게 없다. 네, 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네. 즐겁습니다. 네. 네. 저희는 31번째 시간부터 계속 유튜브도 이제 보이는 예, 팟캐스트로 저희가 이제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쇼피파이가 아니라 스포티파이죠. 네. 네, 스포티파이에서도 저희를 네, 들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이제 앞으로 또 애플에도 이제 많이 네,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를 어디서든지 팟빵은 물론 음, 그리고 네이버 그리고 오디오 클립에서도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는 네, 이제 인류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어디서나 저희를 보일 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 32번째 에피소드, 더 마인드. 지금까지 두 남자가 어떤 문장들을 좀 느끼고 또 나눴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드렸는데요. 저희 두 남자의 깨달음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두 남자의 깨달음 오픈 채팅방 검색하시면 나오는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저희 또 다른 분들과 함께 소통하실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지만 인류 프로젝트에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당장 조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유튜브에서 아까 히로님 얘기하신 대로 보이는 유튜브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봐주시고요. 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팟빵에서도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네이버 오디오 클립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스포티파이를 또 들으시는 분들은 있다면은 거기서 들으실 수가 있으니까 조인 많이 해주시고요. 예, 댓글 또 좋아요 한 번씩 더 눌러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 팟빵에 이제 보니까요, 저희한테 후원을 해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온당짐, 네, 짐님께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리면서 저희 네, 32번째 시간, 네, 두 남자의 깨달음을 이렇게 막을 내리려 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히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표였습니다.